네, 오늘 방정식 수업이죠. 자,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그런 개념인데요. 항등식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방정식이라 하면 미지수 x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는, 그지? 어떤 특수한 x값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네,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법, 거의 푸는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응용 문제는 뭐 더 있겠지만 일단 해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고차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하고 좀 특수한 해법인 뭐 절대값이라든지 가우스가 들어간 이런 방정식으로 나눠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방정식인데요. 자, 1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지금 하는 게 거의 다 해법이에요. 자, 이런 꼴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근데 뭐 상수항 b가 뭐 좌변으로 넘겨져 있어도 되고 우변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간단하니까 1차 방정식은. 자, 이것을 풀어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 자, 어떻게 다룰까요? 얘를 만약에 그냥 선생님 x는 a분의 b 아닌가요? 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되면. 그렇지. 우리가 a를 나눴거든 지금. a를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a가 그렇지 0이냐 아니냐를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답은요. 정확히 보면 a가 0이 아닐 때의 답을 쓴 거에 불과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뭔가 a가 0일 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가 0일 때는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쌤, a가 0 되면 1차 방정식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죠. a가 0일 땐. 하지만 그냥 지금은요. 얘가 0 되는 것도 그냥 1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같이 다루기로 합니다. 같이 다뤄요 그냥. 왜냐면 이게 또 0인 걸 또 따로 빼내서 또 0차 방정식을 다루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a가 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0 곱하기 x가 3이고 우리가 구할 건 x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x는? 없잖아. 그럼 쌤 a가 0일 땐 해가 없네요. 그럴까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해가 없지만 이쪽이 만약에 0이라면 어떨까요? 0이라면. 그럼 x는 아무 수나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0일 때는 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해가 모든 수가 다 될 수도 있겠죠? 아무 수나 들어가도 다 되니 성립하네. 그럼 이걸 또 나눠야 되겠네. 보니까 a가 0일 때 그러네.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이런 해가 나오겠지만 a가 0인데 b가 0이라면은 똑같이 해는 모든 수가 나오겠죠. 그러네요. 자,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답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잘 보세요. 이걸 왜 올려들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이럴 때 나눠서 푸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실전에서 많이 골탕 먹을 수 있습니다. 요 최고차 계수가 문자일 때는 그 문자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 생각하면 되는구나.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구나. 근데 얘가 0일 때를 봤더니 또 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생긴 것 뿐이지 굳이 이걸 세 개를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최고차가 0일 때는 나눌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한다. 그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실전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 방정식을 풀어랍니다. 자, 뭐 비슷한 아이디어인데요. 자,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쌤, x계수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아닐 때 나눈다. 위험하죠? x가 여기도 있죠, 지금. 이런 걸 캐치 못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할 일은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벌써.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싹 전개합니다. 그러면 4p-5x는 p-8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8x, 마이너스 8x를 넘길 수 있잖아요, 일로, 그지? 즉, x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플러스 3x로 묶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잘 된 거야. 그죠? 무슨 x는 상수 꼴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얘를 1로 나누면 x가 구해지잖아. 하지만 문자라는 거죠. 최고차가 이 개수가 문자일 때니까
아, 얘가 0이면 못 나누는구나. 이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한 게 어떻게 나누냐가 아니라 얘가 문자라서 함부로 나눠서 x를 구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3이 0일 때와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3이 0이 아닐 때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1차 방정의 핵심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이제 자, 얘가 0일 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니 잘 보니까 얘가 0일 때가 또 경우가 두 가지 있네요. p값이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0일 때를 써봤더니 자연스럽게 아니 선생님 그럼 p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p가 마이너스 3일 때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해봐야지. 또 이게 0일 때가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 넣어봐 여기다. p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 될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이면 2 되죠. 그럼 0x는 2 되니까 해는 없네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p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0 되는데 얘도 0 될 거 아니야. 양쪽이 다. 그러면 해는 그러네. 모든 수가 다 되겠네. 그리고 이제 뭐 얘가 0이 아니면 그냥 나누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나눠주면 그냥 바로 x는 어떻게 돼요? 나누면 인수분해가 되지. p 더하기 3, p 더하기 1분의 여긴 p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p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됐습니다. 뭐 결국은 3개로 답을 썼지만 여러분들 외울 게 그게 아니라는 거. 0일 때, 1일 때 나눠 생각해라. 네. 자,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친숙하죠? 자, 2차 방정식은 여기 2차라고 썼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그냥 줍니다. 0이면 이상하잖아. 1차에서 다 했던 거지. 자, 2차 방정식은 해법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지. 첫 번째, 이거 모르는 친구는 간첩이야.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살피고요. 인수분해가 여의치 않거나 뭐 그러면 두 번째로 근해 공식을 이용했죠. 근해 공식도 두 가지가 있었죠. 얘가 짝수일 때 아닐 때 나눠서 짝수 공식이라고 많이 부르던 그걸 쓰면 간단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쓰지 않습니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라고 또 배운 친구 많은데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뭐 배우긴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고등부에서는 세 번째 방법은 굳이 쓰지 않아요. 왜? 이런 간단한 문제를 이 두 해법이면 충분한데 거기다 뭐 그럼 쉽게 말해서 해법을 한 10개 써주고 10개 기억할래요? 그렇지는 않잖아. 이 쉬운 문제를 두 가지 해법이면 충분하고요. 굳이 이것까지 쓰면서 해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알고 있으면 좋죠. 나쁠 건 없고요. 자, 실전은 두 개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인수분해를 먼저 꼭 생각해서 풀어봐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 근해 공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꼭 순서 기억하시고. 자, 실전 문제 뭐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는 개수가 허수개수입니다. 하나 참고로 알아둘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뭐 여기다 잠깐 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에서요, A, B, C가 모두 실수라면은요, 어떤 근이 나왔었나요? 근을 구해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왔었지? 아니면 중근? 근데 이 중근이라는 말은 지금 이 용어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중근이란 말이 뭐였냐면 결국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었습니다. 중등도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어떤 다른 경우는 해가 없다였죠. 자, 해가 없다 이거네. 자, 그런데 잘 봐요. 지금부터 고등부로 와서는 말이 좀 바뀝니다. 말이 어디가 바뀌냐면 고등부에서 잘 봐. 없다란 용어가 이제는 없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바뀌어요. 허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근해 공식을 지금 이건 좀 응용 문제인데요. 근해 공식을 어떤 문제를 써보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잖아. 그때 우리는 없다고 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0 같은 거 근해 공식 써봐. 그러면 어렵지 않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i로 꺼내면 이건 허수가 되죠. 그래서 허근을 두 개 갖는다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정식에서는요. 잘 들어. 1차 방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까지 뭐 실계수에선 2차 방정식에선 실계수인데도 허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근도 근으로 인정해요.
기억해. 허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젠 허근도 근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뭐 가상의 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수지만 근으로는 인정해요. 방정식에서. 꼭 기억해. 자, 어떻게 보면 고등부 과정은 이건 실계수 방정식의 해가 이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판별식이 양수, 이건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 이랬거든. 자, 그런데요. 좀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ABC가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ABC 중 적당한 게 허수가 들어있는 거야. 모두 허수란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든 허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럼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자, 이렇게 허수가 들어간 방정식은요. 해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이거 지금 뭐 다 예를 들면서 왜 그런지 설명하긴 그렇지만 이것처럼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게. 아니면 뭐 중근일 수도 있는데 중근이 꼭 실수로 중근이 아니라 뭐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이런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중근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근하면 실계수에서는 실수로 두 근이 똑같다는 얘기지만 실수로서 허수계수에서는 허수로서 같은 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중근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아니면 하나는 실수 나오고 하나는 허수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을 써보면 뭐 둘 다 당연히 허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허수가 뭐 아까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가 아니라 뭐 황당하게 하나는 i고 하나는 6분의 7 플러스 5i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됐죠? 자, 어쨌든 뭐 이거 참고로 얘기한 거고 많은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문제인데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짜고짜 달려들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i니까 1하고 i 내리고 여기는 1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생각해 보겠지. 뭐 대각선도 곱해보고 뭐 마이너스 위치도 바꿔보고 뭐 그잖아. 자, 뭐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게 뭔가 i라는 문자가 둘 다 껴있기 때문에 좀 계산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살짝 변형하는데 어떤 변형을 하냐면 요 최고차 계수 있잖아. 최고차 계수의 실수화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양변에 i를 곱하기 한번 봅시다. i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얘가 실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뭐 i보다는 마이너스 i를 바로 곱해 볼게요. 왜? 마이너스 i를 양변에 곱하면 얘가 1 되니까 이렇게 좀 보기 좋잖아. 되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i 곱하면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나? 아니죠. 이렇게 되는구나. x 여기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써보자.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인수분해가 좀 편한 게 왜? 앞에가 1이니까 1, 1 내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쓰고 여기만 문자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야 계산하기가 좋거든. 실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쪽 다 허수나 이런 걸 놓고 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면 딱 나오네. 운이 좋았네요. 그죠? 운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됐네. 그럼 인수분해 끝났네. x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x하고 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 뭐 그럼 해는 x는 i 또는 1 플러스 i 이렇게 두 개 나오죠.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풀이는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풀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인수분해를 했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생하는 걸 잠깐 몇 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 풀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리저리 해보면 꼭 인수분해가 되네, 지금은. 자, 그런데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계산해 버릴게요. 이거를 다 전개해 버리면 한번 다시 쓸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하면 1, 1 내리고 여기는 상수항이 이건데 그럼 내릴 게 1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이게 안 나오네. 그죠? 그럼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 여기를 1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안 내리고 뭐 다르게 내리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렇게 곱해서 얘 되는 거 찾아봐.
찾기 힘들죠. 이게 뭔지 알고 찾아, 이게. 1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릴 게.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해 공식 이거. 근해 공식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b 제곱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 1 나와요. 해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 이제 계산하면 답이 아까처럼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근해 공식 쓰면 되네요. 맞아요. 근데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근해 공식보다는 인수분해가 간단한 게 확실하거든. 그럼 아까처럼 잘 봐요. 요 상수항 부분을 곱셈을 하지 말고 그냥 이 곱하기 기호를 그냥 유지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내렸을 가능성이 많아지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란 얘기고 이걸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힘들 경우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 뭐 정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근해 공식을 갔을 때 있잖아. 어떤 문제는요, 이 안에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좋은데, 그럼 쉬운데요, 이 안에가 해보면요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 어떤 문제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얘기야. 그럼 선생님 루트 1-i는 어떻게 하나요?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요. 우리가 고등부 과정에서는요, 루트 안에는 반드시 실수만 들어간다. 외우세요. 외워요.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따로 계산해서 이거를 간단히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언급하지 않나요? 왜냐면 그게 썩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도움되지 않고요. 이게 처리 궁금한 사람은 이제 선생님한테 어쨌든 루트 안엔 실수만 쓰는 걸로 약속해요. 루트라는 기호를 쓸 때는 무조건 안엔 실수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어떡하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근해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먼저 꼭 다시 살펴봐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인수분해를 못하고 잘못해서 근해 공식까지 왔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야. 알겠어? 이런 거 나오면 인수분해를 내가 놓쳤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면 이걸 이용하지 않고도 답이 나옵니다. 자, 중국은 좀 설명이 약간 섞였는데,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이제 고차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얘는 1차, 2차보다 더 높은 것들, 즉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전부 다 싹 다 고차방이라 그래요. 그럼 고차방은 100차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 4차가 아니라 실제로 응용 문제는 100차방 내고서 뭐 근해 합이라든지 뭐 복잡하게 묻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해법에만 치중을 합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써놓은 이 4개의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고차방에서 만든 예제인데요. 5개구나. 자, 이 5개 유형을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일단 푸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풀어서 x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즉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해법을 인수분해나 근해공 썼잖아. 그럼 얘도 크게 다를 게 없이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정식의 기본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잘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마이너스를 넘기면 그러네. 인수분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얘가 3승이니까.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하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해서 x는, 그지? 여기서는 근해공식 써야 되겠죠? 얘는 안 풀어도 되겠지, 선생님? 설마 이런 거 2차방 이거는 0이다 하면 2차 방정식. 예. 그럼 근은 다 해서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3개. 그지?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입니다. 무조건 3개일까요? 4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4개고요. 5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5개다. 네. 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라는 건 허근, 실근을 다 통틀어 다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수까지도 다 근으로 구하면 금방 말한 해의 개수는 분명히 차수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실수는 다르겠지. 4차방을 풀었을 때
뭐 실수가 다 4개가 나온다지 그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해의 개수 맞습니다. 차수하고 똑같아요. 자, 뭐 두 번째 문제도 뭐 보시면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거만 빼면 우리 이미 다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거죠. 인수분해 하라 해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두 가지 배웠거든. 얘도 그거 따르면 돼요. 실제로는 얘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했던 인수분해를 그대로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노파심에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아하 선생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이거 갖고 해요. 근해 공식 써요. 이거 가지고 근해 공식 써요. t를 구해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어봐. 보기차식의 해법 두 가지 잘 기억해요. 치환하는 게 있었고 치환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치환하는 문제는요. 반드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치환형이라고 푼다? 무리가 좀 있어요. 무리가. 알겠어?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은 치환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환을 한마디로.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었지? 그래서 치환이 안 될 땐 그렇지. 뭔가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꼴로 얘를 바꿉니다. 기억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꾸느냐? 자, 많은 문제가 이거 가지고 맨 앞에 하고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꼴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럼 바로 합니다. 다 복습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이걸 가지고 가운데를 맞춥니다. 가운데가 뭘 써야 완전 제곱 될까를 맞춰요. 그러면 잘 보니까 여기가 뭐 있어요? 2x 제곱이나 또는 마이너스 2x 제곱 있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지금은 뭘 선택하냐? 이걸 잘 봐야죠. 요걸 잘 보니까 얼마?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를 써줘야 뒤에 이렇게 쓰게 돼서 얘도 완전 제곱되고 얘도 완전 제곱되잖아. 그지? 여기다 플러스 쓰면 완전 제곱 안 되죠. 그냥 마이너스를 골랐어야 돼. 이렇게 되네. 그럼 뭐 됐네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2x의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나 되고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인수분해가. 그럼 됐네요. 이제 뭐 얘가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서 근해 공식 두 번 쓰면 되겠네. 인수분해가 더 되나 확인해 보고요. 그럼 해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복습이고요. 자, 이것도 복습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방정식은 여러분들 한쪽에 이렇게 상수항을 놓으면 좀 안 돼요. 지금도 그랬듯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항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럼 그거를 또 쓰긴 좀 그렇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넘길게요. 그냥.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넘겨서. 자, 얘는 또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자, 이것도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보여야 됩니다. 15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자,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나쁜 말로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면 힘들어요. 이거 전개하면 고생만 지지리 하고 답은 안 나오죠. 전개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하더라? 그렇지, 잘 묶어서 전개했죠. 얘하고 얘를 묶고요, 얘하고 얘를 묶을게요. 그러면 뭔가 비슷한 형태가 생긴다는 게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전개하나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치환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생님 얘 t로 치환하면 되네요. 얘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7이고 얘는 t 플러스 15. 맞아요. 그런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 치환은요 작은 걸 치환하는 것보다 큰 걸 치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억해둬요. 나중에 계속 씁니다. 지금은 이 전체를 t로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자, 요 식은 다시 쓰면 t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 식은. 얘가 t니까. t보다 8 더 많잖아. 네? t 플러스 8이 되겠죠?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돼. 그럼 전개하면 이제 뭐 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가 나오니까 바로 t를 구하면 되겠네. t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그럼 t를 구하고 나서 다시 원래 이 문자니까 t가,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하나 넘기면 x제곱 더하기 8x 넘어가면 플러스 10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또는 x제곱 더하기 8x 넘어가면 12는 0 나오니까, 그렇지.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두 번 쓰면 뭐 2차 방이니까 해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이제 해가 4개 나오네. 자, 이렇게 뭐 치환하는 문제도 이미 다 경험했던 바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앞에 것까지는 좀 기본 형태고요. 지금은 이 두 개가 좀 특수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굉장히 좀 특수한 것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얘는 어디가 특수하냐면 둘 다 잘 봐. 가운데항을 기준으로 뭔가 대칭되는 형태지요, 개수가. 4, 마이너스 8, 가운데. 얘도 그런데 얘는 항이 짝수개라서 가운데 항은 없지만 어쨌든 두 개가 대칭,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되죠, 개수가.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상반 방정식인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장 처음에 생각할 게 앞에서도 그랬듯이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할 건가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법은 인수분해할 때 다 배웠거든. 어떤 거? 인수정리를 이용했었죠. 즉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만만치 않아요. 해보면 x에다가 뭐 넣었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넣었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거. 그럼 뭐 넣어보면 0이 안 돼요, 얘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해법을 써야 돼요. 자, 해법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좀 실천.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주면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마이너스 x분의 8 더하기 x제곱분의 4는 0 나눠봤자 0이니까. 그 다음에 잘 보면 요거하고 요걸 묶습니다. 이렇게 4x제곱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8 요거 두 개 묶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동일한 형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친구 많을 텐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좋은데요. 치환이죠, 치환.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t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지? t제곱. 얘 t제곱 되죠.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요거 양변 제곱해봐.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t제곱 되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t제곱 빼기 2가 되겠지. 넘기면. 얘가 t제곱 빼기 2야. 그러면 4t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8 얘는 t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개하면 뭐 t에 관한 2차 이렇게 방정식이 생기니까 구할 수 있죠, t를? 따라서 t를 구하니까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제부터 뭐 거의 송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t를 구했으니까 t가 뭐였냐? 다시 원래 걸 넣어줘야 되지. 이거겠지, 그지? 이거.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서 x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x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분수 있으면 안 좋잖아, 계산하기. 분수를 싹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의 최종배수 곱하죠?
2x 그지? 양변에 2x를 곱해. 그럼 뭐 어렵지 않게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에 2x를 곱해서 정리해 보세요. 얘도 양변에 2x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잖아? 2x 곱하면 맞죠? 그래서 이제 x는 여러분들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해가 4개 나왔죠? 4차 방정식 해 4개니까 맞네. 자, 뭐 이런 건 복잡하죠?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실제로 뭐 한번 이것만 하고 나면 손 가는 대로 막 가요.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길어질 뿐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자,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상반인데, 상반 방정식인데 차수가 얜 4차인데 5차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라 인수분해 되나부터 살피세요. 인수분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럼 인수정리 x에다 뭘 넣으면 0 되나? 뭐 1 넣어볼까? 1 넣으면 0이 안 돼요.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0 됩니다. 그러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이 됩니다. 아하, 따라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뭐 능력은 그냥 포문에 지금 인수분해에 초점을 둔 거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조립제법 써야 되겠네. 좀 귀찮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에다가 자 여기까지만 보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1 마이너스 1 맞나? 마이너스 5 5 2 마이너스 2 0 됐죠. 그럼 여기가 어휴 복잡하다. 2x 차수가 하나 낮아졌겠지? 5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능력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두 번 생각하면 되겠네. 뭐 근데 앞에 건 됐고요. 근 남았고 문제는 뒤에 거죠. 요거는 0이다를 또 한 번 풀어야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얘가 아까 배웠던 그지? 금방 했던 4차짜리 상방방정식이 되죠? 가운데 기준으로 이게 개수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또. 그럼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과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해보세요. 네,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답보다는 해법에 좀 치중을 하니까.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서 4개 나와서 답이 5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반방정식이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푼 게 홀수 차수의 상반방정식이었다면 미안해요. 여기가 짝수차죠. 짝수차수 얘는 금방 홀수 차수의 상반방정식입니다. 홀수 차수입니다. 이 홀수 차수 상반방정식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0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해봐. 개수가 이렇게 자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싹 다. 그러면서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이렇게 인수로 꼭 갖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게 어때? 한 차수 줄어든 또 상반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차 상방 여기가 짝수차 상반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쓰지는 요거처럼 자 항상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특수한 거는 요거고요. 보통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부분을 그대로 복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합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 고차방정식은 해법이 뭘까요? 자,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푼 결과 이것의 해법은요. 인수분해입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그냥. 자, 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했죠? 이런 꼴로 보기차식을 바꿔서 인수분해를 했죠?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했죠? 어디야? 여기. 어디야? 요 부분이겠네. 요 부분. 요 인수분해 되잖아. 치환했더니 인수분해 된 거야. 그러니까 t가 구해진 거야. 얘는 이렇게 나누어서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쌤이 인수분해를 쓰진 않은 거야. 양변을 x제곱 나눠서 치환했더니 인수분해 된 거. 얘도 비슷합니다. 결국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치환을 하면 인수분해 되거나, 식을 양변을 뭘로 나눈 후에 정리했더니 인수분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 되거나, 이렇게 식변형을 조금 하면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즉 인수분해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 고차 방정식은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이건 공식이 없거든. 2차 방처럼 공식이 없어서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식변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법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수별로는 알아봤고요. 이제 좀 특수한 겁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그 다음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복수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오메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절대값 포함 방정식입니다. 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특수한 유형을 좀 써놨습니다. 특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지금 얘는 방정식이 아니죠. 부등식입니다. 근데 같이 하려고 어차피 이거 방정식에서 따로 하고 이거 부등식 따로 하고 이러면 그리고 아예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이런 특수한 유형은요, 지금 쓴 이 특수한 유형의 방정식은 절대 범위를 나누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나누고도 쉽게 풀리는데 왜 범위를 나누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자,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자, 여긴 다 상수입니다. 내가 선생님 5라고 써놓은 건 상수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애는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누지 말고요. 그냥 A는 5 또는 A는 마이너스 5다. 간단하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그냥 이렇게 좀 풀어 써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두 개가 똑같아요. 이 A, B는 어떤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X에 관한 식. 이런 애는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죠. 왜? 그냥 A는 B랑 같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랑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식은 이 사이에 있는 식이겠죠. 그냥 얘도 마찬가지요. 절대값이 5보다 크려면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냥 바로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필요충분 조건이야. 서로서로 필요충분 조건. 굳이 범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한 발 또 하고 싶은 건 어떤 친구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쌤, 요거 같은 경우 양변 제곱하면 되는데요.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다루는 기술 중에 양변 제곱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100%는 없으니까. 절대값을 다루는 기술에 양변 제곱도 있습니다. 증명이나 대소비교 쪽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해법, 해를 구하는 거에선 웬만하면 절대값 양변 제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다루는 지금 설명하는 기술을 꼭 습득하시고 그냥 운 좋게 양변 제곱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없진 않아요. 해법은 아니에요, 양변 제곱이. 그럼 이런 특수한 걸 제외한 많은 문제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써놓은 요 문제 있죠? 이 문제? 교재에도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말한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 아니거든.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일반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해법은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범위를 나눠서 풀면 당연히 맞습니다.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그럼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풀자고, 빠르게. 범위 나눠도 풀리지만. 그리고 이런 게 아닌 건 다 범위 나눠서 풀자. 자, 간단하게 간단히 봅시다. 아하, 절대값이 상수다. 그럼 이거 원래는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2x 빼기 4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고 쓰고, 그지?
플러스 5라고 놓고 한번 계산하고 마이너스 5라고 놓고 한번 계산하면 답 나오죠. 두 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양변 제곱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2차 생기게 하지 말고 범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아하 안에 있는 두 식이 부호만 다르고 같겠구나. 그래서 플러스로 한번 계산하고 마이너스로 한번 계산하면 끝나죠. 답 두 개 나오면. 자, 됐어요. 이런 건 뭐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서 절대값은 닫겠습니다. 자, 범위를 나누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특수하게 안 풀리죠? 범위를 어떻게 나눌까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실수체계 할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절대값 A는요,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A라는 애를, 요 A라는 애를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달라는 소리죠. A를 갖다가. 이게 기본 해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아 선생님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요. 맞아요. 맞는데 그 생각보단 이 생각 일반적으로 X-3 이게 A잖아.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등호는 뭐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결국.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어때? 3을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 그잖아? 얘를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될 것 같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하려면 이 문제에서 결국은 아하 세 개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지?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요 경우 둘째 마이너스 2와 3 사이일 때 셋째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데 등호는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3자에 뭐 여기나 열 중에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뭐 여기다 넣읍시다 좀. 그러면 마이너스 2자는 여기나 여기 중에 아무데나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안 넣으면 되고요. 뭐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안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때 한번 풀어보면 자 선생님 빨리 한번 풀어볼까?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x 더하기 2니까요. 어떻게 되나? 4x는 3 이렇게 되나요? 네. 아닌데? 4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선생님이 미리 좀 계산 안 해놨네. 자,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제가 양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x 없어지고 2x는 3 나오니까 x는 2분의 3이 나오는 거 같네.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2니까 x가 없어지네요. 없어진다고 이상할 게 아니라 없어지는 x는 0x라고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지? 넘어가면 3이니까 그럼 x는 뭐야? 해가 모두 없죠. 이건 해가 없네요. x 값은 없다며.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선생님 그럼 결국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답이네요. 맞나?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면 답이 될까요? 두 개?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립니다. 잘못하면. 자 반드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이 범위 안에서 푼 답이 얘가 나온 거잖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 범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럼 이건 답이 안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 저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지금 실수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반드시 확인해서 맞아야만 되고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은 여기에 보면 맞네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것만 되는 거지. 뭐 여기는 없으니까 뭐 할 게 없고요. 자,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일반적인 얘기를 좀 미리 하고 싶은데요. 범위를 나누는 문제예요. 첫째, 둘째, 뭐 셋째든 넷째든 몇째든 상관없는데 범위 나눌 때 보면 이럴 때, 뭐 이럴 때
이럴 때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이때마다 답이 다 나오죠. 보통 이 답 나오고 이때 먼 답 나오고 이때 먼 답이 나왔다. 이런 형태의 경우 나누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잘 기억해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여기 나온 답이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간단한 기호로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걸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요.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뭔가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도 별하고 이거를 뭔가 다 만족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온 답들을 마지막에 다 합해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 자, 지금 쓴 게요. 잘 기억해.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경우에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서 경우를 나누어 푸는 문제의 마지막 생각은 꼭 이래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자, 선생님 옷이 바뀌었는데 좀 이상하죠? 자, 이 가우스는요, 앞에 우리가 실수체계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지. 잠깐 이걸 끄고 거기 써있듯이 인강 수화식 파트의 실수체계를 가셔서 뒷부분에 가시면 마지막에 가우스 강의가 있어요. 그걸 잘 들으시고 복습삼아 문제는 하나 풀게요. 좀 다른 문제로 그때하고 다르게 약간 다른 문제 푸는데 자, 스톱하시고 돌아갔다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다 봤다고 그죠? 내용 다 봤죠?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 한번 다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풀어라. 이게 정석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도 많은 질문도 있고 어려워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 범위가 있어요. 일단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우스 문제는요, 대부분 범위 나누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가우스가 두 개 있어요. 가우스 x 제곱이라는 애하고 가우스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자면요. 가우스 안에 있는 그 문자가 x니까 x를 정수 단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x를. 그럼 지금 정수가 우리가 0, 1, 2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아하, x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로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요걸 보면 x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을 정수 단위로 자르기 위해선 우선 x제곱이 어딘날 생각해봐. x가 요 사이면 x제곱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하 0, 1, 2, 3, 4가 있으면 x제곱이란 애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나눠야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자, 그럼 이거 보면 이렇게 나누고 싶고 이거 보면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를 좀 계산을 살짝 해볼게. x제곱이 2와 3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x제곱이 2와 3 사이다. 그러면 x는 뭐야? 루트 2와 루트 3 사이라는 뜻이겠죠? 좀 이따 쓰겠지만 잠시 한번 여기다 먼저 쓸게. 자, x제곱이 2와 3 사이에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다는 뜻이거든, 이 뜻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x로 바꿔보면요. x가 0부터 여기 4가 있는데 0부터 1까지 1부터 루트 2까지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 루트 3부터 4가 아니라 참 미안. x니까 2가 되겠죠? x니까 자, 요 상황 x제곱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x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x제곱이 1, 2 사이에 있다는 게 x가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생각해봐. 범위상. 그럼 x는 여기 있거나 이런 얘기잖아. 이걸 바꾼 거야, x로 그냥.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가우스를 보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두 개를 잘 보면 결국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왜냐면 똑같은 0과 2 사이잖아. 똑같은 0과 2 사이인데 얘가 더 잘게 쪼개져 있잖아, 범위를. 얘는 넓게 쪼개져 있고 반만. 얘는 4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럼 결국
더 자세하게 나눠 풀어야만 빠짐없이 풀 수 있겠죠. 경우를 다 나눈 거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요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쓰면 될까요? 그지? 그럼 x제곱이 어디야? 0부터 1까지일 때 x제곱이 1부터 2까지일 때 2부터 3까지일 때 3부터 4까지 이렇게 나눠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때 각각의 x범위 나오죠? 바로 금방 썼듯이. 그래서 x는 뭐 써봅시다. 0과 1 사이고 x는 1과 루트 2 사이가 되고 얘는 루트 3과 4 사이 2 사이가 되지 결국 루트 4니까 2 사이다 이렇게 나눈다니.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면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경우마다 풀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문제 잘 봐. 그럼 저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경우는 x제곱 빼기 가우스 x제곱인데 가우스 x제곱은 얼마? 이거 보면 가우스 x제곱 0이죠? 0은 x 빼기 가우스 x인데 가우스 x는 요거 보면 되겠네. 똑같이 0이죠? 가우스 x가. 저 문제 그대로 옮긴 거지. 얘도 마찬가지. 가우스 x제곱은 1이 될 거고 가우스 x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가우스 x제곱이 2가 되면서 얘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돼 있어요? 얘가 1점 얼마니까 1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얘는 3이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 1점 얼마니까 1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방정식 풀면 x가 0 또는 1 나오겠네요. 요 방정식 풀면 x가 얼마나? 0 또는 1 나오나 똑같이? 그 다음에 요 x 풀면 얼마나? 이건 계산해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다시 5 나오죠. 그 다음에 요때는 x가 계산해야 되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그렇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각각을 풀어서 자, 그럼 답은 볼까요? 답은 이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경우를 나눠 푼 문제 해법 경우를 나눠 풀면 반드시 이 답이 이걸 만족하는지 교집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안 되는 게 뭐야? 0 안 되지. 그 다음에 0, 1 중에 안 들어가는 거 0 안 되네. 여기 1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보면 음수 안 되고 2도 안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음수가 되니까. 따라서 플러스인 것만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답이 되나? 3점. 네,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 안 되는 것만 다 지우고 남는 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우스는요. 저번에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에 거의 매년 나요. 매년 나는 기호입니다. 그것도 뭐 한 유형이 아니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가우스 문제가 꽤 많아요. 저번 인강 잘 보시고 잘 좀 기본기 다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유형입니다. 이 오메가라는 건데요. 이 오메가는 여러분들 그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들으면 앞에 복소수 강의를 안 들은 친구는 좀 처음 듣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도 이미 복소수 쪽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잠깐 이걸 끄고 복소수 파트로 수화식의 복소수 강의로 가서 뒷부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금 일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다른 문제 2개를 좀 더 연습해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 됐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알겠죠? 내용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야. x3승은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x분의 1은 0.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개가 특수한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양변에 요거 마이너스 1이지? 요거 양변에 x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나오고요. 이거 양변을 x로 나누면 이거 나와요. 뭐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이야. 단 x를 허수라고 봤을 때죠. 허수. 1이라고 치면 안 돼. 1이라고 치면은 안 돼요. 그지?
안 맞아. 앞에 것만 되고. 그래서 지금은 x가 허수일 때, 허근에 대해서만 이게 세 개가 동일한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x 삼승은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6개의 방정식은 그냥 굉장히 특수한 놈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러면 x 삼승은 1의 한어근이니까 분명히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겠죠? 여기다 오메가 넣으니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 주면 어때? 차수가 앞에서 말했듯이 2차 이하로 낮아져. 그럼 50승은 뭐하고 똑같겠어요? 오메가 50승은 3승 1이니까 얼마야? 2 나오나? 그렇지? 오메가 48승에다 오메가 2개가 더 있는 거니까.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100승은 그냥 오메가겠죠? 그리고 오메가 10승은 그냥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101승은 오메가 제곱 되겠죠? 그 다음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간단히 할까요? 그냥 통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요걸 생각하면 되지. 아하,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니까 실제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것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 있죠, 여기. 요걸 캐치해야 돼. 그럼 넘기면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위에는 오메가 제곱. 좋아지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요거하고 요거니까, 그지? 오메가 넘어가면 밑에가 마이너스 오메가, 위에는 오메가. 좋네. 그래서 약분하면 답이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자,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공식화된 표현만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얘가 간단히 되나요? 얘를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간단히 안 되고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씩 봅니다. 그냥. 자, F1 계산하면 얼마일까? 1 넣으면 되지, 여기다. n에다 1 넣으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아까 같은 저런 성질을 이용하면 얼마 나와? 아까 금방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F2도 알아봅시다. 하나씩. F2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할 수 있겠죠? 얘는 오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냥 1차가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아까처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뭐 더 해봅시다. 자, 3 넣어보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제곱인데 그럼 얼마 나옵니까? 1, 1이니까 그냥 2분의 1 나오네요. 자,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 2분의 1이네. 잘 모르겠네. 더 해봅시다. 자, F4는 4 넣으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이니까 좀 빨리 할게요, 쌤이. 오메가 되죠? 오메가 제곱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F5제곱 더 해봅시다. 자, 뭐 나올까요?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10제곱이니까 오메가 되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해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게 보이나? 그렇지. 아하. 그럼 이해 가시죠? 그럼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몇 개씩 더하면 좋을까? 이런 거는 그러면 그렇지. 3개씩 더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3개씩 더하면 합이 똑같을 거니까. 답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된 이런 식들은요, 하나씩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석에는 혹시나 기본서에는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딱 나오면 기본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오메가 1승은 오메가고 오메가 2승은 오메가 그대로 2승이고 오메가 3승은 1이고 그럼 오메가 4승은 얼마야? 그냥 이거랑 똑같겠지. 그럼 오메가고 오메가 5승은 다시 오메가 제곱이고 그 다음은 1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반복되는 걸 써주진 않지만 알고 있겠죠. 3승 1이니까. 그럼 3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정석은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n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보다 1큰 수일 때, n이 3의 배수보다 2큰 수일 때 이렇게 나눴어요. 그냥 3개로. 그 이때는 2분의 1 나오고 얘 때 마이너스 1, 얘 때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금방 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거보다는 뭔가 규칙성을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오케이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차, 2차, 그 다음 고차, 그리고 이런 특수한 방정식들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계산 단원이죠.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유형별로 계산하는 기법을 잘 공부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